드라마 가을입니다. 귀궁 드라마가 벌써 중반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 제일 궁금한 것이 팔척귀의 정체이고요. 그리고 팔척귀를 이용해 왕실을 위협하는 배우가 누구냐입니다. 또 한 가지는 13년 전의 선왕이 왕 이정의 친부인가에 대해서도 확인이 필요한데요. 선왕의 적통으로 왕 이정이 물려받은 보위인지 만일 아니라면 지금의 왕위를 놓고 왕권쟁탈의 문제가 발생되는 것으로 봐야 하는 것이고요. 지금 중전이 첫 번째 정비인지 아니면 계비인지도 중요한데요. 만일 정비가 먼저 세상을 하직했다면 정비의 세력들이 계비를 노릴 수 있기 때문이죠. 이런 문제들이 최원우를 주축으로 한 대비의 모략과 김봉인이 빌런으로의 반전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인데요. 곽상충은 처음에 생각했던 것보다는 그렇게 중요한 악당은 아닌 것으로 보이네요. 단순한 무인으로서 왕의 계몽정치에 찬성하지 않는 전형적인 사대부의 한 사람으로 생각되고요. 그리고 짚어봐야 할 것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무기인 강철이와 여리의 로맨스입니다. 우선 강철이와 여리의 관계가 미묘하게 진행되는데요. 이무기인 강철이가 인간의 본성을 느끼고 있네요. 여리 역시 윤갑이 아닌 강철이에게 묘한 연정을 느끼는 듯한데요. 여리의 이 마음은 벌써 6회에서 나왔습니다. 팔척귀를 처리하지 못해 몸주신을 포기할 것이냐는 강철이의 물음에 계약은 지켜야 한다고 했죠. 그리고 지난 13년 동안 알게 모르게 강철이가 자신을 지켜준 것을 잘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여리가 예전에 윤갑이와 두 사람의 딸로 보이는 아이와 함께 식사를 하는 화경을 본 적이 있는데요. 윤갑으로 볼 수도 있고 강철이로 볼 수도 있지만 강철이가 승천을 포기하고 천년의 수행을 신이 아닌 인간으로 변화하는 데 이용한다면 가능할 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동물은 동물이고 인간은 인간인데 인간이 된 이무기와 여리가 혼인을 해서 아이를 가진다는 것도 조금은 낯설게 느껴지는데요. 몸주신을 받아들인 여리의 정성어린 기도로 강철이는 어느 날 승천을 하고 팔척귀에게서 찾아온 윤갑의 혼령을 윤갑의 몸에 되돌려주는 것이 가장 적합한 결말이 아닐까 생각되네요. 그 화경에서 보인 윤갑은 진짜 윤갑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화경 속의 윤갑의 모습에서 목 주변에 비늘이 있는 것으로 봐서 강철이로 보이긴 했지만 그것은 강철이와의 계속된 관계로 여리의 생각이 화경의 모습에 투영이 된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강철이가 어린아이의 눈에 띄어 부정을 타서 승천을 하지 못해 인간을 미워하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인간에게 항상 나쁜 짓을 한 것은 아닌데요. 처음에는 가을 수확철 누렇게 익은 곡식들을 싹 말라 죽게는 했지만 그렇다고 다른 이무기 비비처럼 60세 넘은 양반들의 혼령을 잡아먹지는 않습니다. 자신의 수행으로만 승천을 하려는 것인데요. 오직 필요한 것은 영혼이 맑고 그릇이 큰 여리의 정성어린 기도만이 필요할 뿐이죠. 이런 강철이가 지금 상대하고 있는 팔척귀에 대한 정체도 무척이나 궁금한데요. 팔척귀는 남이장군을 모티브가 아니냐 하는 말도 있습니다. 귀궁 드라마가 역사적 사실과는 무관한 픽션이라 하지만 시대적 배경과 비슷한 사건들로 연결해 볼 수 있는데요. 팔척귀가 옮겨 다닐 때 진해로 변하여 다른 사람의 몸으로 옮겨갑니다. 진해에 대한 설화로는 남이장군이 가장 유력한데요. 남이장군은 조선 전기 세조 때 장군이죠. 수천 년 묵은 진해가 승천하려다 땅에 떨어져 생긴 빛으로 태어난 아이가 남이장군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따지면 진해는 수천 년 묵었으니 강철이보다 더 힘이 세다고 해야 할까요? 하지만 이무기는 사람의 눈에 띄지 않고 오랜 수행을 통해 용으로 승천이 가능한 신물인 반면 진해는 그렇지가 못한 미물입니다. 진해가 자신은 승천하지 못하니까 돌을 닦아 승천하는 스님을 물고 하늘로 올라갔다가 삼킨 스님의 옷자락에 일부러 넣어둔 담뱃잎 때문에 땅으로 도로 떨어졌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태어난 남이장군은 세조 때 등용되었다가 세조의 둘째 아들 예종 때 영모로 몰락한 인물인입니다. 남이장군의 생전 업적에 비해 너무나 억울하게 그리고 비참하게 갔기에 원한 또한 크다고 하네요. 당시 많은 이들이 억울한 남이장군을 애도했다고 합니다. 중국의 관운장이나 우리나라의 최영 장군과 함께 사당을 세워 신으로 모실 정도로 유명했던 인물인데요. 남이장군은 당시 조선 변방의 여진족을 몰아내고 이시의 난을 평정한 장군이죠. 팔척귀가 이 남이장군의 모습이냐 아니냐도 관심이죠. 6회 방송에서 나오는 팔척귀의 모습을 자세히 보면 조선 장군의 갑주의 변발 같은 모습인데요. 방송 1회 초반에 나오는
청나라 관모를 쓴 병사들이 조선 백성들을 침략하는 장면과 비교해 봐야 하는데요. 이때가 남이 장군이 청나라에 복속된 여진족을 처리하는 때로 생각할 수도 있겠군요. 자세히 보면 만두 모양의 청나라 관모를 쓴 말을 탄 자들이 청나라 병사들이고요. 백성을 구하려고 붉은색 갑주를 입고 머리에 상투를 튼 사람이 조선의 병사들인데요. 팔척귀의 복장이 조선의 붉은 갑주입니다. 붉은색의 갑옷에 수십 개의 징들이 박혀 있는데요. 앞머리가 반쪽 머리인 변발이라 청나라 귀신이 아닌가 생각도 들지만 불에 탄 모습이라 조선의 장수로 생각하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그렇게 본다면 남이 장군이 모티브가 아닌가 싶네요. 남이 장군은 자신의 수하였던 유자광의 모략으로 몰락했는데요. 유자광은 아시다시피 서울 출신으로 출세에 눈이 먼 간신이었죠. 여기서 서울이란 서자와 얼자를 말하는 것이고요. 서자는 평민 신분의 첩에게서 난 자식이고 얼자는 노비에게서 난 자식이 얼자인데요. 얼자 출신 유자광의 모함으로 남이 장군이 억울하게 영모제로 몰렸죠. 억울하게 모함을 당한 남이 장군의 홀령이 예종을 비롯 성종으로까지 자신의 한을 풀기 위해 궁중을 맴도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요. 조선의 계몽군주라고 한다면 첫째가 정조대왕이고 둘째가 성종인데요. 물론 세종대왕은 위대하지만 그 당시 사회를 바꾼다는 의미의 계몽군주와는 거리가 있어 제외하고요. 팔척귀에게 빙의되었던 원자가 팔척귀를 생각하면 슬프다는 말은 어떤 억울한 사연을 품은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남이 장군은 당시 수양대군 세조의 왕위찬탈을 도왔던 한명회를 주축으로 한 훈구파의 견제를 받다가 유자광의 모함으로 참혹한 마지막을 맞이했습니다. 그때를 견주어 본다면 왕 이정의 선왕 때였던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참혹한 마지막을 맞이한 남이 장군의 원혼이 13년 전 대비가 들어올 때 풍산이 함께 온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계몽군주인 왕 이정의 정체성을 본다면 아마것과 속이 다른 인물로는 보기가 어렵고요. 모든 것은 지금의 왕 이정의 선왕이 광증으로 하직하게 된 것이 시작인데요. 모략을 당하고 억울하게 죽은 남이 장군을 팔척귀로 가정해 본다면 13년 전 그 당시 왕이었던 선왕과 그 후손들에 대한 복수 그리고 그것을 이용한 주변인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네요. 그렇다면 이 팔척귀를 이용해 왕실의 왕족들을 노리는 배후의 인물이 누구냐입니다. 지금 대두되는 인물은 최원우와 곽상충 그리고 김봉인이 있습니다. 이 세 사람 중 한 명이 현재 팔척귀를 이용한 배후 인물인데요. 선왕은 지금의 왕 이정의 친부가 아닐 것으로 생각되고요. 왕위를 노리는 세력들이 선왕을 제거해야만 한 이유가 되는데요. 팔척귀가 노리는 인물은 왕을 중심으로 지금의 중전이 낳은 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원자를 낳은 중전은 자신들의 세력이 아닌 다른 사람의 딸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리고 궁중에 넣은 최원우의 먼 친척 조카인 대비가 낳은 자식인 영인군주를 왕의 보위에 올려야 하는데 강철이와 열의 때문에 이렇습니다. 팔척귀도 자신들의 뜻대로 꼭 움직여주진 않기 때문이죠. 그런데다 중전은 원자 외에도 뱃속에 또 한 명의 왕실의 핏줄까지 가지고 있으니 더욱 꼬여가기만 합니다. 억울한 팔척귀의 원혼을 풀어줄 생각은 않고 자신들의 세력 다툼에 이용만 할 뿐인데요. 원자가 볼 때 팔척귀를 생각하면 슬프다는 말이 조금은 이해가 가는 부분입니다. 조선의 역사와는 전혀 관계가 없고 픽션으로 만들어진 드라마지만 비슷한 설화와 그 당시의 배경을 고려한다면 최원우가 누구인지 김봉인이 어떤 인물을 가정하여 가져온 것인지가 조금은 보이는데요. 김봉인은 현재까지 보이는 외조부의 모습 외의 반전의 모습을 보일 것 같은데요. 풍산의 배우가 바로 김봉인으로 생각되네요. 자신의 딸이 낳은 첫째가 왕위를 이어받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이어받자 선왕에 대해 딸에 대한 복수를 시작한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지금의 왕 이정은 자신의 딸이 낳은 둘째이기에 잘 보필하고 있지만 중전은 자신의 세력이 아니기 때문에 그 아이까지 노리는 것으로 생각되네요. 조선의 왕권을 자신의 세력으로 구축하기 위해 끊임없는 시도를 한 인물이 있습니다. 자신의 두 딸을 예종과 성종 2대에 걸쳐 왕비로 만든 바로 한명회인데요. 하지만 한명회의 두 딸은 모두 정비인 첫 번째 왕비가 되었지만 둘 다 스물이 되기 전에 일찍 하직합니다. 한명의 후사가 있었지만 겨우 2살 때 엄마를 따라 일찍 떠나갔습니다. 이 한명회가 남이 장군과 관계가 있는데요. 세조가 1등 공신 한명회를 신임하면서도 한편으로는 한명회를 중심으로 한 훈구파를 견제하기 위해
남이 장군 같은 새로운 인물을 적극 등용했었죠. 결국 남이 장군은 유자광의 모함을 받아 역모로 한 명의 세력들이 축출한 인물인데요. 남이 장군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억울함을 왕이 풀어줄 것을 바라는 것이고요. 원자의 말대로 팔척귀 역시 불쌍한 원혼이라 슬프다는 뜻으로 생각되네요. 앞으로 강철이와 열이가 팔척귀의 원혼을 어떻게 달래줄지, 그리고 궁중내 잡귀들을 하나하나씩 어떻게 천도해 나갈지가 궁금합니다. 처음 느껴보는 인간의 감정에 좌충우돌하는 이무기 강철이와 열이의 로맨스도 무척 기대되는데요.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